복원해라 해서 이제 아직까지 한 60점 정도의 원화를 어렸을 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어렸을 때 색감이 아직도 지금 여기에 오늘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작품 속에서도 그 색채의 어떤 그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컬러 스킴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색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아직 못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 한간에서 박영란 선생님이 정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 어릴 때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자료들을 보고서 정말 박영란 작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아주 상당히 훌륭한 그런 작가였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들어서 네.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혹시 어릴 때 그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하셨던가? 그래서 그 네. 조금 그 재미난 스토리가 제가 2006년도에 네. 그 가나 갤러리에서 평창도에 있는 가나 갤러리 정관에서 이제 또 전시를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했었습니다. 네. 2006년도 전시에 그때 그 원작 아버지께서 소중하다고 주셨던 그 모든 작품을 한 벽면에 다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부형들이 네. 와가지고는 난리가 났어요. 빨리 집에 가서 자기 딸, 아들 그림을 이제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저도 또 그림이라는 게 또 그런 그 당시도 이제 아버지 당신을 이렇게 초대합니다라는 어떤 타이틀로 벽에 같이 붙이고 그래서 한 60점을 한 벽에 다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미대를 갈 때도 어느 부모님도 미대를 추천한 부모님은 사실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저는 사실 물리대 철학과를 좀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넌 그 미대를 가면 어떠느냐 하는 딱 한마디를 던져주시는데 그날 밤을 못 잤어요. 설레서. 네, 딴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네. 다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었고 그림을 좋아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버지께 저 미대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미대를 네. 가서 오늘날 이렇게 아직까지 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훌륭한 DNA도 물론 이제 있으시겠지만 네. 또 그 훌륭한 그런 환경이 되게 그런 네, 요인이 네. 훌륭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또 아버님께서 사업가셨지만은 네, 네. 그 함대정 작가님의 네, 또 네. 후원자이자 네. 또 같이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습득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그 조선시대 때도 네. 그 이렇게 그 마스터들 그러니까 어떤 거장 밑에 들어가서 거장이 이렇게 뭘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서양도 그렇고 네. 동양도 그렇고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수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마당을 쓸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목을 갈게 그렇죠. 한다든가 네네. 이 화구를 준비해 놓고 예. 그냥 막연히 기다리게 하면서 몇 년을 보내게 그렇죠. 하죠. 근데 네. 그 지금 마당 쓸고 먹 갈고 뭐 이러는 사이에 요게 또 체질이 그릴 사람은 그때 그 어깨 너머로 다 봅니다. 만약에 이제 그 거장에 손님이 오면은 대화를 나눌 때도 괜히 그 앞에 가서 청소를 해요. 그게 다 듣는 거죠. 보고 듣고 물길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함께. 예, 네. 그 경험이 어.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타고난 재능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어느 날 북받칠 때 나오는 게 그림이고 음악이고 아마 그런 것은 지금도 네. 아마 그 여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대정 선생님의 네. 그런 작업하시는 모양이 어린 시절 박사님한테는 아주 깊은 인상을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아주 저한테는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네. 뛰어놀다가 함대중 화백이 근데 함대중 화백이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지금 네. 생각하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대상력도 있고 사실력도 있는 분인데 이 자연에서 뭐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 스케치를 해와요. 그리고 실내 들어와서 이제 채색으로 이제 그 자기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현대 미술의 어떤 그
플랫폼이거든요. 사물을 어떤 게 동기 유발만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작품으로 환원시키는. 근데 그걸 어릴 때 봐버렸으니까 저는 뭘 배우는 과정이 없었어도 그냥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도 아마 추상이라는 것도 아까 운명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것도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요, 교수님, 이제 말씀을 네. 듣는 동안 제 옆에 작품을 쭉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제 뒤에 있는 작품이 하나가 아니라 여기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캔버스가.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두 작품을 임의로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또 현대미술의 네. 또 하나의 이제 그 찬스의 미학이라 그래서 네. 기회의 미학이죠. 어.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계를 완벽히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대가 다르죠. 만약에 좌측 그림을 뭐 오늘 했으면 우측 그림은 오늘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달 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A, B, C라는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시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 결혼할 때 그런 궁합 같은 것도 비슷해요. 좀 안 맞는 부부가 굉장히 멋있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인의 남편이 굉장히 못생긴 남자들이 많습니다. 또 성격도? 잘생긴 남자의 네. 부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잘 서로 어울리고 이 그림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A와 B의 화면을 저는 한 번에 다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그려 놓다가 나중에 이제 전시가 있거나 또 아니면 뭐 화랑에서 그림이 필요할 때 그때 보낼 때 네. 그때 이제 어느 짝이 이게 궁합이 맞나 해서 그때 결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게 이제 이면화, 삼면화를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되는 것도 이제 그런 사람이 살면서 겪는 그 삶의 어떤 그 모습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예. 정말 운명을 계속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에 것 같아요. 있어서 네. 작업은 상당히 아주 네. 고독하고 외롭게 작업 속에 빠져들면서 작품의 구성이나 패턴을 완성시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계획적이면서 의도적이고 즉흥적인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네. 그 프라이스 베이컨의 그 트리피크처럼 네. 세 개의 그림들을 네. 서로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네. 이런 흑백의 작품이 아마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림을 가까이에서 봤더니 어떤 브러쉬의 그 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 굉장히 네. 그냥 흘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좀 묘해요, 느낌이. 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 그 네. 블랙 앤 화이트이 1990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제 그림을 가까이 이제 들여다 보시면요,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정리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저는 이제 그 불순물의 축적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파 그림이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그림도 아마 그런 제 유년 시절에 제가 그 인상파 그림을 도록을 통해서 접하면서 아마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 그 블랙 앤 화이트는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더러우기까지 한. 그런데 전시장에 이렇게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네. 아니면 불순물의 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을 아름답게 출발해서 아름다움으로 끝날 수 없는 것도 제 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저는 추구를 하는데 결과물은 아름다워야 돼요. 네.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저는 엄청나게 거칠고 오히려 아름다움을 저는 거부하는 몸짓.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부정의 몸짓. 예. 그것도 gesture of negation이라 그러는데 부정의 몸짓과 그다음에 어떤 불순물의 축적으로 사실은 시작과 과정은 굉장히 그렇게 절실합니다. 그런데 네. 뭐 전시를 하면은
이제 관람객의 몫이 있겠죠. 네. 아름답습니까 오늘? 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약간 흐린 네, 그런 네. 날씨가 조금 연상이 돼서 저는 네. 좋았거든요, 교수님. 근데 저는 이 작품들에서 뭐 작가 선생님께서 아주 뭐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이 제작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적절하게 사람들은 다 감추려고 하는데 박영남 작가는 이쪽에 테이핑이라든가 물감을 드리핑한다든가 선을 그렸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적절하게 노출시키면서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아마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작업 방식이요. 붓으로가 아닌 손으로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또 어떻게 또 손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 핑거 페인팅이라고 이제 그 화단에서 얘기하는데 뭐 또 저뿐만이 아니라 몇몇 작가가 이렇게 그 예, 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는 뭐 오치균 씨도 이제 제 후배인데 그 오치균 씨도 아마 손으로 하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손으로 한다는 게 이제 자기 신체를 도구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성향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은 네. 이렇게 그 만족이 안 되는 느낌이라든가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성격이 이제 그 어릴 때도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또 뭐 이게 대작을 전시를 하면은 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이거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거기다 아유 빨리 그렸습니다. 이 얘기하면 그 좀 실망스러우실 것 같아서 네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긴 하지만 제 작업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도구는 저한테는 불편해요. 신체인 제 그 손으로 손이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 성향과 성격과 또 작품의 이 재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재료가 지금 유화 물감이 아니라 수용성 물감이라 그래서 요즘 아크릴릭 물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네. 1952년에 발명된 물감인데요. 네. 이게 15분이 지나면은 이제 건조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완전히 건조돼요. 그러면 물감이 더 이렇게 조율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화면이 젖어 있을 때, 그러니까 네. 물감이 젖어 있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주 그 르네상스 이후에 유화 기법의 아주 그 초보적인 그 표현 기법인데 제가 이 수용성 물감이다 보니까 빨리 건조하잖아요. 15분. 예, 15분부터 30분 사이에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젖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림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고 몇 시간 내에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그런 매체와 또 어떤 그런 속성의 어떤 그런 연유도 다 그러니까 그런 연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마른다는 특성이 되게 도움이 되실 때도 있겠지만 네. 좀 제한적일 때가 있으시겠어요. 마음은 바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인상파 그림을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거는 인상파 그림이 우리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이제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데. 근데 그 인상파 그림이 젖어 있을 때 젖은 상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다음 물감이 올라가면요. 이 서로 대조만 심해지고 그 아름다움의 어떤 섞임의 아름다움, 네. 그런 중성색의 아름다움, 그게 힘들어요.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전시된 작품들이요.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네. 작품은 좀 오래된 작품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작품이 최근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의 어떤 그런 연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네, 왠지 좀 더 심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화사해진 것 같기도 맞아요. 한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뭔가 저 작업을 하셨을 때 마음의 동요가 심하셨을까. 그래서 제목이 네. 굉장히 궁금한데 제목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하얀 겨울, 뭐 겨울 바람 이렇게 아마 붙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쪽에 있는 그림은 뭐 한 달 전에 그렸던 작업이고 이거는 벌써 1990년이니까 아주 오래된 작업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전시를 했을 때 몰라요.
어느 게 신작이고 어느 게 구작인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전시할 때 그 어떤 몇 년도 작업이라든가 제목을 좀 잘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작품만 좀 보십시오 그런 거죠. 네. 이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제목을 통해서 그 작품을 자꾸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작품이 정말 이렇게 시간의 격차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